여름이면 토마토가 제철이라 진짜 싸게 나오잖아요. 마트 가면 빨갛게 잘 익은 거 한 번에 몇 개씩, 아니 봉지째로 손이 가게 됩니다. 근데 집에 가져다 놓으면 냉장고 야채 칸에서 이틀 사흘이 문제예요. 겉은 멀쩡한데 안쪽부터 물러지고 작은 검은 점이 여기저기 올라오고 결국 반쯤은 버리게 됩니다. 시금치 한 단, 깻잎 한 줌, 그리고 그 옆에 눅눅해진 토마토 한 봉지. 의외로 이렇게 버려지는 토마토가 한 가정에서 한 번에 꽤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서 꽤 오래전부터 한 방법을 써왔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꽤 다릅니다. 라이코펜이 익힌 상태에서 더 잘 흡수된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진 상식인데요. 같은 이야기를 집부엌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냉동실에 넣어두는 건데 그냥 얼리면 안 됩니다. 껍질 벗기기, 해동하기, 어떤 상태로 넣어두느냐에 따라 손질 시간이 절반 이상 달라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토마토를 꽤 오래 두고도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사면 냉장고 야채 칸에 넣어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한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과일이니까 차갑게 두면 더 오래 가겠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의외로 이 습관이 토마토 제일 큰 맛을 빼앗는 방법입니다. 냉장고 안, 보통 4도에서 10도쯤 되는 그 구간에 오래 두면 토마토가 본래 가진 향 성분이 꽤 많이 무너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한 입 베어 물면 어딘가 싱거운 물맛만 나는 거, 바로 이 영향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럼 따뜻한 실온에 그냥 두면 되느냐?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토마토 꼭지에서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옆에 있는 다른 토마토까지 한꺼번에 억지로 익게 만들고 결국엔 눅눅하게 물러지게 만들어요. 봉지째로 사서 식탁 위에 올려두셨다가 이틀 사흘만 지나면 랩 안쪽에 김이 서리고 작은 검은 점이 여기저기 올라오는 그 경험,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향이 빠지고 실온은 눅눅해진다. 둘 다 그저 두면 결국 한쪽은 싱겁고 한쪽은 못 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집에서 토마토를 한참 두고 드시는 분들은 냉동실의 힘을 빌립니다. 다만 어느 상태로 어떤 크기로 얼리느냐에 따라 나중에 꺼냈을 때 손질 시간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사오시면 봉지째로 그대로 냉동실에 넣고 싶어지죠. 저도 예전엔 그냥 통째로 다 같이 넣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시면 아시는데 며칠 뒤 꺼냈을 때 어떤 토마토는 멀쩡하고 어떤 건 이상하게 물러져 있어요. 이 차이의 핵심은 토마토를 어떤 상태로 냉동실에 넣었느냐입니다. 마트에서 사오신 토마토, 집에 가져오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꼭지를 떼시는 거예요. 꼭지를 떼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꼭지 부근에서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냉동실 안에서는 그 가스가 갇혀 돌아요. 그 자리에 변색이 생기거나 표면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추후 다른 토마토까지 연달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꼭지를 정리하시는 게 첫 번째, 작지만 확실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완숙도에 따라 나눠두시는 게 좋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것, 반쯤 익은 것, 노랗게 덜 익은 것, 봉지 안에서 다 섞여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같이 얼리시면 덜 익은 토마토는 식감이 좋지 않고 잘 익은 것은 해동할 때 물러져서 결과가 영 좋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바로 드실 것은 빨갛게 잘 익은 것으로 골라 냉장고에 짧게 두고 며칠 안에 드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냉동하기로 정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냉동하기 전에 씻어야 하느냐, 안 씻고 가느냐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안 씻고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척할 때 표면의 미세한 상처 사이로 수분이 스며들어요. 그 수분이 동결 과정에서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해동할 때 식감이 묘하게 달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또 수분이 남은 채 들어간 토마토는 냉동실 안에서 서로 단단히 달라붙어서 한 알씩 깨끗하게 꺼내기도 어려워집니다. 씻어야 할 상황이라면 사용 직전에 꺼내서 씻으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자를지가 다음 고민이실 거예요. 통째로 얼릴지, 반으로 잘라서 얼릴지, 아니면 잘게 썰어 두실지. 각각 장단이 있어서 어떤 요리에 주로 쓰실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째로 얼리시면 나중에 스튜, 찌개, 국물 요리에 넣기 편하고 모양이 살아있어요.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내고 동결하시면 파스타 소스나 카레,
볶음 요리에 손쉽게 쓸 수 있어요. 잘게 다져서 소분해 두시면 매일 조금씩 꺼내 쓰기에 가장 간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번 주에 스튜에 넣을 거면 통째로, 며칠에 걸쳐 양껏 쓸 거면 반으로, 매일 조그만 양씩 꺼낼 거면 잘게 다져서. 정답은 없지만 미리 정해두시면 냉동실이 훨씬 단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퍼백에 그냥 모아서 넣지 마시고 먼저 넓은 트레이에 한 면으로 펼쳐서 1차 동결을 거치세요. 이걸 플래시 프리즈, 급속 동결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토마토가 서로 달라붙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한 알씩 쉽게 꺼낼 수 있고 해동 중 남는 토마토를 다시 넣어두는 일도 줄어듭니다. 동결된 토마토는 지퍼백에 한 번에 쓸 양씩 소분해서 담아 공기를 가능한 한 빼주신 뒤 밀봉하시면 됩니다. 냉동실 온도는 가능하면 영하 18도 이하로 맞춰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온도에서는 토마토 안의 수분이 안정적으로 얼어서 식감 손실이 그나적 적고 색도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냉동실 안쪽에 두시는 것이 문 쪽보다 온도 변화가 적어 유리하고요. 냉동실이 가득 차신 분은 작은 정리함을 하나 두셔서 토마토 전용 공간만 확보해 두시는 것도 작은 팁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기 직전이니까 얼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곰팡이가 올라왔거나 누런액이 나오기 시작한 토마토는 냉동해도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냉동은 신선할 때 빠르게 거치는 예방책이지 이미 상한 것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냉동 전, 한 알 한 알 상태를 확인하시는 작은 습관이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냉동 전 준비와 동결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잘 얼렸어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해동할 때 살짝 실수로 식감이 무너지는 경우 의외로 흔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상태 좋게 알맞게 얼렸더라도 해동 과정을 잘못 거치시면 손해보신 거나 다름없어요. 냉동실에서 꺼내 실온에 두시고 어느 정도 녹으면 요리에 넣으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온에서 천천히 녹으면 토마토 안에 수분이 갇혀 있다가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 결과 과육이 멍들고 색이 흐려지고 식감이 흐물흐물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물에 담그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수분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요리에 바로 넣으시는 거예요. 냉동실에서 꺼낸 그대로 스튜에 넣으시고 그대로 찌개에 넣으시고 그대로 볶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동결된 상태에서 조리를 시작하면 수분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본래의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여름에 해동한 토마토는 절대 맛이 살아나지 않는데 냉동 상태에서 바로 가열하면 본래 농도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건 이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냉동 토마토로 만든 국물이나 소스는 색이 더 붉고 진해진 경우가 많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나오는 찌개, 일주일에 한 번 끓이는 카레, 아이들 도시락 반찬인 볶음에 냉동 토마토를 넣어보시면 그 깊이가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라이코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분은 익혀야 더 잘 흡수되는 지용성 성분이고 기름과 만나야 흡수율이 크게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약간의 기름과 함께 익혀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여기에 양파, 마늘 같은 재료를 함께 넣으면 영양 흡수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유리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정말 오래전부터 알려진 일반적인 이야기이지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 상태나 조리 방식에 따라 실제 흡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짚어드리고 싶은 안전 부분이 있습니다. 냉동 토마토를 쓰시기 전 냄새와 색깔을 한번 확인하시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냉동실에서는 곰팡이가 잘 보이지 않지만 해동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신호가 나타나거든요. 색이 너무 칙칙하게 변했다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다면 과감히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 역시 안전 쪽으로 결정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상식이긴 하지만 냉동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매번 상태를 확인하시는 그 작은 손길을 생활화하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가공품을 활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실에 너무 오래 두신 토마토는 1년 가까이 두셔도 괜찮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몇 달 안에서 조금씩 맛과 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3개월 안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안정적이고 오래 두셨다면 필요한 양만큼 새로운 토마토와 섞어 사용하시거나 상태를 잘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길 권드립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꼭지를 떼고 완숙도에 따라 나눠두고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속 동결을 거쳐 지퍼백에 소분해서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시면 식감과 향이 의외로 잘 살아납니다. 해동은 요리 중에 바로 넣으시면 되고 특히 약간의 기름과 함께 익혀 드시면 영양 흡수 차원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매 사용 직전 작은 확인 습관만 더하시면 가족 모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오늘 마트에서 사오시는 토마토 한 봉지가 손해 없이 부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야채 칸에 눅눅하게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냉동실 한 칸만 비워두시면 1년 내내 본래 색깔 그대로 토마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꼭 작은 변화 하나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부분이 토마토 보관의 핵심입니다. 토마토는 제철에 싸게 들어오는 만큼 그때 얼마나 똑똑하게 저장하느냐가 1년 내내 식탁을 바꿉니다. 냉동실 한 칸 정리해두고 꼭지 처리하는 작은 습관 하나만 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엌 가계부에 토마토가 끼치는 손해, 사실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이미 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토마토 말고 또 이렇게 냉동해서 오래 두고 드시는 다른 재료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마디 나눠주시면 같은 경험을 찾고 계신 이웃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한 봉지로 시작되는 작은 변화,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집 부엌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또 다른 식재료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